최근 한국의 도약에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1위의 방산국가인데요. 이런 천조국 미국이 자체 자주포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의 K9 솔루션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그 어렵다는 철옹성 미국을 함락시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최근 흥미를 끄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 수치는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전역에서 무기 수입 비중이 47%나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의 무기 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성장세는 2017년 대비 무려 74%나 치솟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은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과 다국적 연합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제 서방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하는 다크호스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전차와 야포 등 지상군 무기 체계에서 미국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이 인도 예정인 전차는 990대, 야포는 1232문으로 이 분야에서의 절대적인 강자가 된 반면 미국은 공중전 무기 개발에 올인했던 참혹한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는 공중전력에 대한 미국의 선택과 집중이 비교적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세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미국이 경험한 여러 현대전은 전장이 제한적이었고 자주포보다는 압도적인 공중전력의 화력 지원이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나라 대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는 여전히 포격전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조차 중국, 러시아와의 육상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이유로 미국의 자주포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이없게도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때문이었는데요. 하도 좋다 하길래 미국도 K9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예상보다 지나칠 정도로 얼등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8월 31일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결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적성국들에 과시했는데요. 한국군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들은 포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M1A1 전차로 훈련에 참가한 미군은 이런 한국군의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인지 작년 말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사격시험장에서 대한민국의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 검증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60여 명의 군사 관계자와 K9A1을 운용한 미 육군 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테스트의 주요 포인트였던 사격 후 진지이탈 슈드 앤 스쿠, 얼마나 빨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모빌리티 매뉴버스, 끝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사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버스트 레이트 오브 파이어 모드에서 한국의 K9A1 자주포가 만점에 가까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과 함께 K9A1 자주포와 미국의 최첨단 155mm 포탄 호환성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자주포와 미국 포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에 사용된 미육군의 신형 대구경 포탄인 M79 고폭탄과 일명 RAP탄이라 부르는 XM1113 로켓 추진 고폭탄 모두 K9, A1, K10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했는데요. 심지어 XM1113 RAP탄은 미국의 주력 자주포들이 사격했을 때보다 K9, A1이 사격했을 때 훨씬 증가한 사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서 XM1113 RAP탄을 발사했을 당시 최대 사거리는 40km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K9, A1이 발사한 XM1113 RAP탄의 사거리는 무려 53km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포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K9, A1이 구조적으로 M109, A6 이상이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의 자주포는 지금까지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이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펜저하우비츠 2000은 후속 지원과 부품 수급이 엉망이라 우크라이나에서는 멀쩡한 한 대를 해체하고 그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AS-90이나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 후속기 제작은 고사하고 개량 작업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의 99식 자주 155mm 유탄포는 자주포라 할 수 없는 수준의 조잡한 물건이니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체 개발이나 동맹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한국의 K9을 수입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한번 XM2001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전적이 있습니다. 개발 기간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상화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결정하면서 아예 포기해 버린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소련보다 더 큰 위협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결과 미국은 다영역 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거리 연장화포 개발 계획, 일명 에르카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M1299라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M1299 개발은 미국의 바람처럼 순항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술 실증형으로 공개된 스펙만 보면 M1299의 사거리는 무려 70km에 육박했는데요. 포신 길이만 9m에 달하는 58구경장 장포신을 탑재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1299는 포탄과 장약까지 모두 자동으로 장전하는 자동탄약 처리 체계 AHS를 적용한 덕분에 시험 테스트에서 최대 분당 열발의 발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M109A6 팔라딘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눈이 뒤집힐 만한 성능이긴 한데요. 그러나 M1299의 화려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7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는 M982 엑스칼리버라는 특수포탄을 이용한 한정적인 결과였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155mm 지능형 포탄으로 GPS와 글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보통의 곡사포와는 달리 활강 비행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일종의 유도포탄인 만큼 기존 M109A6 팔라딘으로 발사했을 때도 45km의 사거리를 기록했을 만큼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포탄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능만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요. M982 엑스칼리버는 한 발당 가격이 68,000달러, 하나 약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자주포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적으로 K239 천무의 239mm 유도로켓의 가격은 한 발당 약 5천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균 사거리도 80km에 달하는데요. 더군다나 자주포의 역할은 지역 제압이지 특정 목표물 파괴가 아닙니다. 지역 제압을 위해 9천만 원짜리 포탄을 때려붓는 건 아무리 따져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K9, A1이 자주포로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니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포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필요시 M982 엑스칼리버 또한 발사할 수 있으니 굳이 큰돈을 들여 개발하지 말고 한국의 K9, A1을 들여오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950년대부터 탱크와 자주포의 진심이었던 한국이 자국 수호를 위해 품질 향상과 제조 단가 개선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K9, A2를 공개하며 K9, A1을 스스로 뛰어넘어 버렸고 이미 155mm 58구경장 포신 개발을 위한 연구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한 K9이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주포 K9, A3를 살펴보면 최대 발사 속도는 K9, A2와 비교했을 때 최소 30% 이상 증가한 분당 12발에 달합니다.
여기에 에밀리 9구와 같은 58구 경장 포신이 탑재되어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완전 무인화, 즉 원격 조종이 가능한 자주포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9 A2에서 극한의 자동화 기술로 기존 5명이던 운용 병력을 3명으로 줄인 만큼 K9 A3에 와서는 아예 로봇화된 자주곡사포를 구현하겠다는 게 한국 포방부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K9은 좁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을 포함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K9의 성과는 몇몇 개인과 기업이 이룬 성과가 아니며 우리 민족의 오랜 한과 염원, 군과 방산기업이 힘을 합친 노력의 결실임을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달궈진 금속의 맨살을 부대끼는 야전승조원부터 퇴근 없이 현장을 지킨 성능검 사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탱크 한 대 없이 치룬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유행처럼 퍼지는 항공무기 열풍에 세계 방산 수출 4위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성장세를 끝까지 유지하길 바라며 대한민국 자존심 K9 자주포와 함께 자유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군수공장의 한 축을 담당하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